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와 내용을 엮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업무에 다시 복귀했는데 영상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네, 완수하겠다. 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나 정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에 이제 과학기술, 보건복지, 중소벤처 분야 인선이라든지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해서 안 위원장의 뜻을 반영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해당 분야의 차관이라든지 산하 기관장 인선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의 의중에 대해서 조속히 합당을 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또 갈등이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밤에 만찬을 하면서 다시 봉합이 됐는데 뭐랄까요? 그 이준석 대표도 이제 당선자가 갈등이 있었던 것과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일단은 뭐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그런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수가 없죠. 여기서 또 다시 철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또 그 결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동정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때문에 대충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대충 절충이 이루어진 게 이제 과학기술, 보건복지, 중소벤처 분야 인선 정책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다 고려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김 소장님은? 자,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공동정부 운영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투표한 유권자들이죠. 즉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는 큰 호감이 없었으나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과학기술 강국의 미래상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지하고 투표했던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 산하기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건 안철수 대표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잘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유권자들이 그런 그림을 바라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결국 모든 걸 정하지 못한 밑에 산하기관 한두 개에서 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했었다는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2주 전에 장관 인선에서 삐그덕거렸으면 그때 당선자 멱살을 잡든 아니면 손을 잡든 그때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 하는데 공동정부 구성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합당 작업까지도 순조로울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갈등이 이제 봉합되면 뭔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공동정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아하. 공동정부의 개념이라는 게 같이 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정책 기조를 함께 세우고 그것을 보증하면서 인사적인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는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네. 그렇다면 이제 공동정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당으로 되는 것 이게 그나마 남아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합당에 일단 힘을 실어서 가는 것이 좀 불가피한 그런 흐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 조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한 부분 이 합당 협상에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였었는데 원래는 명예퇴직들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뻔했는데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 협상은 좀 잘 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자, 공동정부의 명분은 이제 합당이 잘 돼야지 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동정부 합당은 사실상 큰 상관은 없다고 보고요. 공동정부 구성은 이미 물 건너간 거면 안철수 대표의 퇴로가 하나 남은 건 당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당을 해서 하나의 당이 되고 그 안에서 그 당에서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 차기 도전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만큼
합당은 무조건 추진할 걸로 보고요.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전당대회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본인이 당대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실 텐데 저는 공동정부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 측의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도와주겠나. 여러 가지로 난관이 다 부딪히실 것 같습니다. 신 작가님? 공동정부 구성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그 안철수 위원장 측에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도 3명밖에 안 되고 예. 또 대부분의 이제 뭐 할 만한 사람들은 몽땅 다 큰데 다 물러가 있는 상태 속에서 사실 추천할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반반이 되거나 아니면 3분의 2대 뭐 3분의 1 이 정도의 공동 구성은 애초에 좀 무리한 것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이태규 의원 정도인데 아마 이분이 이제 원하던 자리가 있었을 텐데 좀 중요한 자리.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된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예. 자, 이 문제 여기서 논의하고요. 이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지사 단수 공천 이제 황상무 KBS 전 앵커로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설정을 했는데 김진태 전 의원이 오늘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의 경우 과거 발언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김진태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저녁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번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은 황상무 전 앵커는 이제 대선 TV 토론 때 윤석열 당선자의 코치 역할을 했던 네.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 여러 당내 상황들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관측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뭐 김태흠 의원한테 당선인이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거나 또 당선인하고 경선에서 경쟁했었던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과 맞붙는 상대들이 예를 들면 뭐 당선인의 대변인이었었던 김은혜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배석했었던 유영하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이제 맞붙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윤심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당내에서 조금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컷오프 되는 것에서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속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전시장 공천에서 박성효 전 시장이 컷오프가 됐는데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 당헌 당규에도 나와 있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기준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울산시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가 된 박맹우 전 의원은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충북지사 공천에서 이해훈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 충북 연고가 없다는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논란을 안고 있었던 김영환 전 의원은 통과가 됐거든요. 일단은 경선까지는 가게 됐는데 김영환 전 의원은 대선 전에 적극적으로 당선인을 도왔기 때문에 이해훈 전 의원하고 운명이 엇갈린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서 국민의힘 강원지사의 그 후보로 단수 추천된 황상무 후보를 연결을 해서요. 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네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 공천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공천을 신청을 한 입장이고 예. 또 공관위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겸허하게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같이 경쟁했던 김진태 예비 후보 측에서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식에 돌입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당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에 이제 당연히 저는 생각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공천을 신청을 해서 이제 그 공천 신청자들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관위원들께서 저희 두 후보들한테 예비 후보죠. 예.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하고 또 저에게는 이제 각각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진태 후보 예비 후보에게는 본선 경쟁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하. 너무 이미지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김 전 의원께서는 답변을 물론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는 이제 그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5.18 이제 있는데 과거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뭐 우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발표에서도 그랬고 그런 것 때문에 공관위에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의원이 뭐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 또 당의 어떤 대승적인 결정에 대해서 또 그리고 또 우리 도정 교체를 희망하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김 전 의원께서 잘 고려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단식 투쟁을 뭐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보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거 뭐 제 입장에서 섣불리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저도 이제 김 전 의원하고 저하고 뭐 잘 압니다. 같은 뭐 동향이고 같은 연배고 하니까 왜 잘 모르겠습니까? 그분의 또 하여튼 뭐 거침없는 성정 왜냐면 본인의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거침없이 나간다, 뭐 거침없이 정의롭게 이렇게 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여튼 강하게 좀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의 어떤 대승적 결정 이것은 뭐 더군다나 숙려 기간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으시겠는가. 그리고 특히 본선 경쟁력을 당에서도 우려를 했고 또 도민들도 이번에 우리가 12년간이나 내준 그 강원도정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아마 우리 김 전 의원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단식이 계속될 경우에 이게 뭐랄까요? 또 강원도 유권자들께서도 굉장히 좀 보시는 상황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랄까요? 당에서 또 경선을 또 후보님께서 제안하실 뜻은 혹시 없으실까요? 저는 뭐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거 이미 결정된 것을 갖다가 다시 뭐 번복하고 또는 뭐 또 당의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쉽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의 결정,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그러니까 김진태 전 의원의 과거 발언들 이 부분이 이제 국민 통합에 져야 된다. 이런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그 후보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뭐 저희의 당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까지도 다 참여하신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공관위 결정을 저는 존중하고 따른다. 뭐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그 황 후보님께서는 KBS 앵커 출신으로 윤당선인의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으면서 그 윤당선인의 TV 토론 준비를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인연 때문인지 그 황 예비 후보님의 공천에 대해서 이게 윤심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윤 당선인님과 그 뭐 국정 철학을 깊게 공유하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토론 준비를 하면서 뭐 오랫동안 같이 아주 밀접하게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뭐 윤심 작용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강원도에 내려올 때 제가 이제 그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만 딱 두 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수고하셨고 저한테는 경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왕 마음 먹은 거니까 내려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두 마디 듣고 왔고 그동안 무슨 뭐 윤 당선인께서 어떤 뭐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는 뭐 저도 속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것인데 일단 당 공관위에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지 당선인께서 무슨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뭐 공관위에서 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12년간 내줬던 강원도 되찾기에는 김진태는 부족한 후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거기서 당선도 되시고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 좀 지지층이 있지 않나요? 일정한 지지층이 확실히 있죠. 네. 그게 더 이상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큰 이제 당에서 이렇게 보는 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4.15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했을 겁니다. 제가 저랑 같이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후보에 대해서 이리저리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특히 중도 확장성, 그러니까 의원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평가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일반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했던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이제 강원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네. 황상무의 강원도 이제 네. 후보랄까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침체된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예. 또 하나 명품 관광으로 강원도 방문객 2억 명을 유치하는 그런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그 안에 또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아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강원도 내 균형 발전하고 무엇보다 행정 혁신으로 도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지난 12년 동안 이제 그 민주당 도지사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럼 지난 12년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무기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기력했다. 지난 12년에 강원도정의 구호가 뭐냐면 평화 경제입니다. 예. 제가 그쪽 인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평화 경제라는 것이 뭐냐? 그 두 번째 구호가 뭐냐면 북방을 넘어 대륙 중심으로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허황된 구호, 말만 그럴듯하지 실체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거 싹 걷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만 그럴듯한 것 가지고 도민들을 갖다가 그냥 일종의 현혹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겠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보님 이제 대한민국이 다 아는 유능한 앵커셨지만 이제 뭐랄까요? 국정 운영이나 지방자치 행정 경험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상대 그렇습니다. 후보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공격할 텐데 뭐라고 답하실까요? 제가 정치 경험이 짧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저에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정치, 신선한 정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언론인을 그만두고 첨단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에서 플랫폼에 쌓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신산업, 4차 산업의 최첨단 선두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CEO로서. 예. 그런 기업에서 일했던 것이 도정의 행정에 접목되면 훨씬 더 효율화되고 그리고 저비용으로 또 도민을 찾아가는 진정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예.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전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된 황상무 후보였습니다. 자, 지방선거에 이제 국민의힘 윤심 논란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컷오프 된 이후에 또 후보들 반발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그렇죠. 누구를 공천했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고 전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는 반반이잖아요. 근데 예. 나머지 그 절반은 항상 윤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의 대상이 되니까 예. 어느 게 정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김진태 후보를 그냥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발언이 뭐냐면 5.18과 관련해서는 우리 우파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는 국가공동체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데 네. 이런 발언을 마구 하셨단 말이에요. 극우적인 발언. 이런 분들은 잘라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만 하는 당이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의아하죠.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자르는 당이었던가 언제부터.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윤심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사실은 입법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밖에 지자체 경험도 없고 갑자기 이제 내려오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소장님. 사실 대선 기간 내내 제가 김진태 의원 같은 분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라야 된다. 이게 윤석열 이 후보의 어떤 기본을 보여주는 거가 될 거다고 했을 때는 안 자르고 그 검증팀에서 그 TF 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윤심이 작용했다는 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쨌든 공직자 후보에서 이런 분들 배제시키는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외에도 대구, 뭐 경기, 충남 등을 보면 당선자가 물론 이제 운영하는 데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자,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구 그 고검청사에 첫 출근을 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일단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민주당의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 등은 국회의원과에 그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이고요.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법무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 이 부분 또 오늘 인수위 그 후보자에게 쏟아진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당부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진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구현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주셨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이틀째 국회를 찾고 있는데 본인을 탄핵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군요. 네, 어제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국회를 찾았고요.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찰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좀 마련해달라는 그런 촉구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김호수 총장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요. 춘추관에서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평검사들은 오는 19일에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라고 하고요. 예. 이런 기회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처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검수완박 입법 법안 밀어붙이는 모양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반도주 발언까지 나왔는데 자, 진 작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불행한 상황이죠. 사실은 검수완박 그 법안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상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정치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정말로 이거 국민들한테 피해가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피해가 이제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분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제가 볼 땐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영 소장님. 예,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관련된 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당선자가 선진법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꼭 구현해달라 그 얘기 뭐 계속 하세요. 지금 영어 잘한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 외국의 법무부의 경우에 전 세계적인 말 그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검찰이 조직을 전체를 장악해서 이 산화처럼 부리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선자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면서도 본인의 최측근을 법무부의 장관에 앉힌 것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불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청문회가 과정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게 또 민주당의 거짓말인데요. 검수완박을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6개국밖에 안 됩니다.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법무부를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수를 지금 따지고 들어가시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6,200명의 수사관들을 보유하고 전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들고 하루 종일 범죄를 수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일본이 비슷하게 일본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다,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식으로 유용한 나라는 6개국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짓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김수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